떠나보낸 건 그대 마음속에 진심은 아냐. 미소를 띄운 그대 햇살이 나에게 다시 비추는데 또 만나자는 그 말은 못했어도 그대 햇살이 비춰 사랑한다는 그 말은 못했어도 그대 햇살만으로 그대가 내 곁에 있다는 걸 느껴. 그대 햇살만으로 느껴져. 그대 햇살만으로. 안녕하세요. 꿈튜버 영어연구가 레미입니다. 지금 제가 불러드린 곡은 신승우님의 햇살 속으로 라는 곡인데요. 네, 가사가 마음에 들어서 한번 불러드렸습니다. 의미심장하네요. 자, 그럼 오늘 타이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예, 짧은 영어 명언, 기초 영어 단어, 가정의 행복, family, happiness, happy 인데요. 저만큼 이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논하기 어려운 사람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솔직히 가정에 대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지? 행복에 대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지? 이게 갸우뚱하면서 저 타이틀을 작성을 해봤는데 저 단어들이 저한테 길을 찾아주겠죠. 이런 거야. 네가 오늘 해야 할 얘기는 이런 거야. 예,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 타이틀을 정하게 된 따뜻한 하루, 따뜻한 감성 편지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셔야 해요. 네. 자, 오늘 따뜻한 하루, 따뜻한 감성 편지의 타이틀은요. 가족은 서로의 거울이다 입니다. 자, 거울은 나를 비춰주는 도구죠. 그러니까 즉 가족의 얼굴 속에 내 얼굴이 있다는 건데 전 정말로 아빠랑 꼭 닮았습니다. 아빠 중학교 때 사진을 제가 나중에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물론 아빠의 성장 과정 중에서 딱 그때만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서 내가 아빠 딸이 맞구나. 아빠 얼굴 속에 내가 있네. 신기하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 가족을 서로의 거울이라고 하는 걸까? 궁금하신가요? 그럼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웃으면 거울 속 나도 웃고, 내가 울면 거울 속 나도 울고, 내가 찡그리면 거울 속 나도 똑같이 찡그립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바로 이 거울과 비슷합니다. 아이가 건강한지, 아프지는 않은지, 말 못하는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지, 행여나 누군가 아프면 눈물을 흘리고, 건강한 모습을 보면 함께 웃음 짓기도 합니다. 자식이 웃으니 엄마 아빠도 웃고, 엄마 아빠가 웃으니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웃게 되고, 자식이 슬퍼하면 같이 시무룩해 주저앉는 것이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보이세요? 예, 그래서 내가 찡그리면 내 가족도 찡그리고, 내가 웃으면 내 가족도 웃고, 그럼 내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항상 웃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내 가족들도 함께 웃을 테니까요.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늘 기쁘기만 한 가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가족입니다. 오늘의 명언. 저녁 무렵 자연스럽게 가정을 생각하는 이는 가정의 행복을 맛보고 인생의 햇볕을 쬐는 사람이다. 그는 그 빛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카를 베이슈타인. 자, 그래서
가족이라고 했을 때 혹은 가정이라고 했을 때 저는 엄마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예.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실질적인 가장은 예, 제가 되었지만 그래도 저희 집에서 버팀목, 기둥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저희 엄마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예, 따뜻한 하루, 따뜻한 감성편지를 녹음하면서 오늘만큼 자신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나는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우선은 영어 명언으로 고쳐봤는데요. One who naturally thinks about their family in the evening. They are people who taste the happiness of their families and bask in the sunshine of their lives. They bloom beautiful flowers with the light. 네, 그리고 도대체 가정의 행복을 내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될까? 막막했어요. 그래서 막막한 마음으로 빈도 그래프를 찾아봤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제 생각 외로 우리가 행복이나 행복함을 언급하는 비율이 너무나 낮았습니다. 자,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낮을 수가. 반면에 가정에 대한 빈도는 상당히 높았고요. 그리고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기에도 이 빈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현대에 들어와서 점점 더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단어를 내가 어떤 식으로 엮어서 오늘 메시지를 전달을 해드려야 하는가? 항상 저의 도움이 되어주는 어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원으로 풀면 뭔가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었고요. 지금 저희 집 구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물론 이 나이는 아닙니다. 네, 약간 내면의 아이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잡아봤고, 자, 이 family라는 단어는 라틴어 familia에서 나왔는데요. 이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close friendship이고요. 그 다음이 members of a household, the estate, property, including relatives. 뒤에는 servant를 뺄게요. 이건 좀 그렇잖아. 요즘은 이런 개념이 별로 없잖아. 그치? 내가 무슨 누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 같은 부부관계에서 시작이 돼서 거기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친척들이 생기고 이 사람들이 사는 집이 필요할 거고 또 이 사람들이 쓰는 재산이 필요할 거고 이런 식으로 점점 넓혀가는 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딸랑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 집, 그 사람들이 쓸 재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정과 가정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물질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행복이 고려사항으로 들어가 있는가? close friendship입니다. 이 friendship은 우정이라는 건 상호 존중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야 행복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조금 부족하지 않아? 라는 생각도 살짝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은 행복한 곳이어야 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행복이 뭐여야 하는가? 이때까지도 전 답답했어요. 너무 솔직한가? 그냥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정은 엄마랑 동생이랑 내가 사는 곳이고 이제 아빠는 일찍 가셨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일할 때는 그냥 잠자는 장소? 그러니까 제가 영어 강사였을 때는 새벽같이 나가서 거의 새벽에 들어오는 그런 스케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잠자는 장소밖에는 되지 않았고 지금은 제가 집에서 계속 있으니까 일터? 하루
하루 종일 일을 할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루 2시간 자고 이럴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터와 가정의 차이?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서 가정은 그 개념이 안 잡히는 곳. 그래서 근데 이게 행복해야 되는 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뭐 엄마랑 동생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면 되는 건가? 그게 막막했어요. 그래서 계속 한번 그냥 그래 그럼 행복으로 가보자. 답 나오겠지. 제가 약간 좀 이래요. 시작해놓고 아 그냥 풀리겠지 뭐 하면서 갔는데 아빠가 있네요 여기서는. 자, 해피의 어원을 분석해보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chance, fortune의 의미가 되는 단어 뒤에 그냥 y를 붙인 것 뿐이에요. 즉 뭐다? 기회가 오면 잡아라.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잡아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가정을 만드는 것이 기회다 라고 생각하면 잡아라.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운명이다 생각하면 잡아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자, 왜 사회의 가장 그 기본적인 단위를 가정이라고 생각하는가? 두 사람의 운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게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행복이 만들어지고요. 거기서 이 사회가 꽃 피울 수 있는 뿌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내 운명이 허락한 사람.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이 사람이 내 운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맨날 이렇게 타로점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마음가짐이었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이 내 운명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생에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오르지 못할 나무라고 불렀고 당신의 성에 나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는 안드로메다 성으로 보낸 적도 있습니다. 왜? 지구에 있으면 이 지구별에 있으면 내가 욕심이 날까봐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렸어요 그냥. 근데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얘기할까? 매일매일 하루하루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 내가 곁에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런 욕심이 들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운명 맞는 거잖아.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너무 부족해서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밖에는 없어서 포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포기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이 행복해질까? 내가 없어도 이 사람이 행복해질까? 아닌 것 같아서 기다리기로 한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선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나도 기다리기로 한 거죠. 물론 서로 미래를 생각하려면 따져야 할 것이 많을 걸 알고 있습니다.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도 봐야 할 거고요. 계산을 하고 또 하고 정말 검산까지 하고 검산에 거듭해서 그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저도 좀 더 현명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소통의 기술, 자, 말을 예쁘게 하자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말을 예쁘게 하면 그 사람이 더 집에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행복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내가 왜 말을 예쁘게 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 만큼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이 사람이 큰 사람이 되어야 내가 이렇게 큰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라는 생각으로 더 행복해질 것 같아서요. 여기에서의 큰 사람은 물질적인 면에서 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족 구성원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큰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남편을 존중하고 내 아이들을 존중하고 내 시부모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친정 식구들을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존중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나도 같이 커질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현명함 아닐까요? 다 같이 행복해지고 다 같이 마음이 커질 수 있고 다 같이 존중받을 수 있는데 그 길을 포기하는 게 어리석음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나타난 이때 이 기회를 잡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정과 행복의 개념을 살펴볼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부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엄마, 아빠,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가정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행복은 어떤 것일까? 행복은 그저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면서 자기의 삶에 만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녀가 만나서 아이들을 갖고 그렇게 가정을 이뤄서 서로 행복하게 해주면서 기쁨을 느끼게 되면, 그래서 인생 모든 부분이 다 만족스럽게 느껴지면 그게 행복입니다. 그걸로 된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따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대단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서로 사랑했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서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 저는 최악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해준 사람인데 제가 왜 자신감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어요. 뭘 해도 잘할 거란 자신이 있어요. 내 최악의 상태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쵸? 너무 따지지 말아요. 그러니까. 자, 후후후.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저는 정말 저 주제를 보면서 난감했습니다. 비혼주의자였고요. 명절 때 어디 가본 기억이 없고요. 우선 친척이 없어요. 전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어서 그냥 최소한의 인간관계, 일하면서 또 일로 알게 된 사람들만 있어도 족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소통도 잘 못했고요. 근데 못하면 배우면 되고요. 인간관계가 없다? 늘리면 됩니다. 내가 마음을 전하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내 사람으로 만들면 되고 그 정도 자신 없겠습니까? 있어야죠. 어려운 주제인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 끝인사 우리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다시 또 사랑하는 그런 하루 보내시고요.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너무너무 소중해, 이런 말씀도 많이 많이 하시면서 예쁜 말의 씨앗 많이 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꿈튜버 영어 연구가 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